혹시 영화 행복을 찾아서를 본 적이 있으세요? 크리스 가드너라는 남자의 이야기죠. 이 남자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자야만 했어요. 아내와 이별을 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지하철이나 노숙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를 들고 다니면서 그 무겁게 들고 다니면서도 세일즈를 하면서 어렵게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증권사 인턴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고 인턴으로서의 영업 실적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드라마틱하게 이겨내는 그러한 스토리죠. 크리스 가드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네 꿈을 버려라. 넌 할 수 없다. 라고를 한다면 절대 믿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날을 새고 자기 개발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발전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주변에서는 반응을 할 거예요. 걱정하는 척,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하면서 위로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실패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당신 스스로와의 질책과 비난과 성공과 격려와 용기와 당근과 채찍을 스스로에게 주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죠.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 깊이 빠져듭니다. 그 속에서 허우적대지만 결코 일어서기 굉장히 힘든 시간과 공간 속에 빠져들게 되죠. 지난날의 나락을 딛고 일어섰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나락들은 꾸준히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바닥을 쳤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조언을 해줬어요. 이제는 진짜 너가 강해질 시기가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 말을 듣고 일어설 수가 있었는데 나락을 갔을 때 바닥이 너무 편하다고 오래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허리 알배기입니다. 매트리스 있어도 욕창 걸립니다. 얼른 일어나야 돼요. Right now. 어느 지방 소도시에 오래된 낡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의 반응은 다 똑같아요. 흉측해. 얼른 부셔버려라. 저거 뭐냐? 어디다 쓰냐? 결국에 그 물건은 경매에 나오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물건이 결국에 낙찰이 되었고 낙찰자는 그 물건을 새로 발전시키고 리모델링을 해서 부가가치를 굉장히 높였죠. 처음에 별거 아닌 대단하지 않은 그러한 물건이라도 새로 가치를 알아보는 주인이 나타나게 된다면 상황은 또 다른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죠. 결국에 좌절된 우리의 상황은 우리 스스로가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좌절에 직면한 당신이라면 당신 스스로 좌절을 돌볼 수 있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때 사업을 운영했을 때 모든 걸 걸고 했었지만 예상치 못한 큰 위기로 인해서 나락을 갔던 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때 또 누군가가 저에게 이러한 조언을 해줬는데 흙탕물 속에 피어나는 연꽃은 흙탕물이라는 역경을 딛고서 비로소 나중에 꽃을 활짝 피게 된다. 너에게도 역경과 시련이라는 이름으로 너에게 양분이 될 것이니 이걸 발판 삼아서 밀고 나가면은 추후에 대성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일어서는데 굉장히 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말들 저런 말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영감을 얻게 되었고 저 역시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설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인간의 마음은 참 간사하기 짝이 없구나. 이 말을 들었으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말을 들으니까 또 저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락에 빠지게 되면은 그 시공간 속에서는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말 저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이 말 저 말을 구하러 다닐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해서 중요한 것은 뭐를 짚고서라도 일단 일어나셔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한동안 잠잠했다가 저에게도 또 한 번 뒤집어 엎고 싶은 순간이 또 찾아왔었어요. 이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정도가 되었죠. 나락에 대한 대처법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달려왔을까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집어넣기에는 사실 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의 싸움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더 강한 동기부여가 스스로에게 필요했었어요. 목이 타들어가고 심장이 요동치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닐 때에 이런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넌 실패자야. 넌 안 돼. 그만해라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선택지는 단 2개밖에 없었습니다. Yes or No. 사실 따지고 보면 인생의 선택지는 이지선다죠. Yes or No. 밥 먹을래? 아니. 컴퓨터 할래? 아니. 이거 할래? 아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라는 생각이 들 시점부터 갑자기 내 안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Go and stop. Go stop. 갈 거야 멈출 거야. 이 시점에서 저는 못 먹어도 고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을 하고 나니까 1%의 가능성이라도 존재한다면 무조건 일단 가보자
라는 결심이 더더욱 굳건해졌어요. 그리고 결국에 저는 겨우 다시 또 일어설 수가 있었는데 또 느낀 것은 무너지지만 않으면 되겠구나. 일단 무너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수순을 깨닫게 됐습니다. 힘들면 잠시 쉬어도 좋습니다만 너무 오래 쉬면 몸이 굳어요. 근육도 빠지고 기력도 빠지고 생각도 빠져나가고 잠깐 쉬고 회복될 때까지만 쉬고 어차피 이 세상은 당신이 걸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당신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당신은 그냥 걸어 나가기만 하면 되죠. 인생은 경매죠. 법원 경매장에서 아무런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동산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또 시장에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그 가치가 상승된 분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전성기를 맞게 되죠. 그 부동산이요. 인생에 도전하는 도전자들의 사이클도 이와 같습니다. 부동산도 휘황찬란한 시기가 있었고 도전자 역시 휘황찬란했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어디서부터가 잘못된지 몰라도 그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오고 도전자도 그 사이클에 비슷하게 맞게 나락에 가게 되고 경매로 넘어온 부동산은 유찰 계속 유찰이 되죠. 주인이 안 나타나요. 인생의 도전자도 역시 실패 거듭된 실패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계속 유찰됐던 그 부동산은 누군가가 낙찰을 결국에는 받아가요. 유찰이 평생 갈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도전자 역시 실패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손 치더라도 그게 평생 가진 않아요. 아무리 길어도 실패가 10년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이 정설이죠. 새로운 낙찰자를 만난 부동산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게 되고 시장에 나오듯이 실패의 어둠 속에서 칠흑 같은 그 깊은 늪 속에서 허우적대던 그 인생의 도전자도 새로운 도전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가 스스로를 낙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의 새로운 도전으로 인해서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경매와 같습니다. 단 포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요. 혹시 여러분들이 더 큰 용기와 경매 입찰에 대한 지혜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 만석군에게 문의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유.